첫 번째, 신병 시즌2. 지난 28일 드라마 신병 시즌2가 공개되었다. 크리에이터 장삐쭈의 레전드 시리즈 중 하나인 신병은 지난해 드라마로 제작되어 시즌1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즌2가 제작된 것이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시즌2 1, 2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만 더? 두 번째, 새로운 중대장. 1화의 제목은 폭풍전야, 2화의 제목은 대격변으로 지난 시즌1 지오진 대위의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중대장이 부대를 찾아오며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오승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한다. 어느 날 주말에 부대를 찾은 그는 전인원을 다목적실로 집합시키는데 그것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한다는 뜬금없는 이유로 인한 것으로 그가 얼마나 또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예고하는 듯 했다. 그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고생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최일구는 불평불만 일색이며 생활관에는 여전히 어리버리한 박민석과 그의 선임들이 있다. 세 번째, 가위바위보. 때는 육격 7일 전 행정반에서 생활관 막내들은 분대원들의 CS복을 챙기고 있으며 그곳에서 부소대장은 분대장들을 집합시킨다. 모두 집합이 된 것을 확인한 부소대장은 뜬금없이 가위바위보를 시켜 육격장 텐트를 치는 인원을 선별하기 시작한다. 이는 부소대장 나름의 판단으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란 이유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때 행정반은 찾아온 이중대장 오승윤은 부소대장을 불러내 그를 탈탈 털기 시작한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상명하복이 중요한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란 이유였는데 영혼까지 털려 심기가 불편해진 부소대장은 최일구에게 강제로 텐트 작업을 시키게 된다. 네 번째, 비둘기. 그리하여 다음 날이 되어 텐트를 치러 가기 전 준비를 하던 일생활관에 창문에 뜯어진 방충망 사이로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모두가 겁먹은 가운데 임다혜가 용기 있게 비둘기에게 다가가 구구구 구구구구라며 뜬금없이 비둘기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두들 어이없어 하지만 결국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텐트 작업에 나선 박민석은 선임들과 텐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을 맴돌던 벌을 발견하고 겁을 먹어 호들갑을 떨다 벌에게 쏘이게 되는데 말벌이 아닌 꿀벌이었음에도 팔이 마비되는 것 같다는 등의 엄살을 피우는 모습을 보인다. 박민석의 이런 모습을 본 최일구는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이를 이용하며 예정보다 30분 이른 점심시간을 가지는데 성공한다. 여전히 박민석은 열심히는 하지만 어리버리한 진짜 군인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다. 다섯 번째, 군기강 확립. 한편 장면은 이중대장실로 넘어가고 자신이 전입 오기 전 있었던 성윤모 등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던 이중대장은 행보관을 부르게 되는데 그는 이중대에는 군기강 확립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었다며 상명하복을 통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자신의 이러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받는다. 여섯 번째, 강찬석의 재등장. 한편 타 중대로 전출당한 강찬석은 자신이 행했던 부조리에 필적하는 부대 내 부조리를 겪고 있었는데 여느 날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에 한 선임은 자신에게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역지사지로 자신이 당하는 일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강찬석은 이성을 잃고 선임을 패기 시작하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삼중대장 윤원철에게 불려가는데 소령 진급을 앞둔 삼중대장은 사건을 묻으려 하는데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강찬석은 다시 이중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삼중대장은 정원한다면 이중대로 찾아가 빌어보라고 권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강찬석이 떠난 이중대에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드디어 숨통이 트였지만 앞으로 그에게 벌어질 비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김동우의 모습을 비춘다. 일곱 번째, FM. 한편 이중대에선 식사시간 칼같은 제식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침 점호 시간부터 상의 탈의 후 구보, 팔굽혀 펴기 등의 체력 단련을 시키고 하루 일과를 완전군장과 위장크림 후 집합이라는 끔찍한 상황으로 시작하는 등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빡센 군생활을 예고했다. 말년 병장이었던 최일구는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위장을 설렁설렁했는데 이중대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군의 승리자가 된다란 복무신조의 두 번째 문장을 상기시키며 위장크림을 대충 바른 최일구를 포함한 고참 중대원들의 얼굴에 직접 위장크림을 발라주기 시작한다. 오석진은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원칙주의를 보여주는 이중대장의 모습에 그를 롤모델로 성장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상상을 한다. 이외에도 부대 내 샴푸 등 사제 물품을 회수, 금지시키거나 병장에게도 얄짤없이 정석적인 보고 절차를 시키는 것은 물론 두발 규정에 어긋나면 바리깡을 써 머리를 깎이는 등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여덟 번째, 호출. 한편 육격 텐트 설치 임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석은 이중대장의 호출로 중대장실로 향하는데 이곳에선 이중대장과 함께 있는 강찬석의 모습이 보인다. 깜짝 놀란 박민석은 밖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동우 또한 강찬석을 보게 되고 급히 자리를 떠버린다.
심각한 얼굴로 울먹이며 이중대로 돌아가게 해달라 비는 강찬석에게 이중대장은 절대 안 된다고 단언하지만 잠시 뒤 대대장의 전화를 받고 나더니 강찬석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고 강찬석은 이를 수락한다. 아마도 중대 내 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그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야기를 마친 강찬석이 나오자 박민석은 중대장실로 들어가는데 자신을 특별 대우하겠다는 중대장의 말에 박민석은 사단장 아들이란 이유로 특혜를 줄 것이라 생각해 한사코 거절하는데 알고 보니 이중대장은 박민석을 사단장의 아들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를 시켜 한 달 안에 특급 전사를 만들겠다며 어리버리 일병 박민석의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9번째, 김동우 그리고 강찬석. 한편 김동우는 중대장의 호출을 받고 중대장실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강찬석이 있었다.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중요치 않았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김동우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결국 강찬석이 이중대에 돌아왔음을 알게 되며 신병 시즌2 1, 2화는 끝이 난다. 10번째, 리뷰. 오늘은 이렇게 신병 시즌2 1, 2화 속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적으로 시즌1보다 더욱 디테일해진 설정과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봤던 것 같다. 또한 캐릭터 하나하나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각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 원작과 달라진 새로운 설정이 더해져 예측 불가의 재미를 주었던 것 같다. 앞으로 공개될 신병 시즌2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럼 다음 3, 4화의 리뷰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의 영상 한 줄 평. 강찬석 미쳤네. 덜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 자요.